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경영학과 김정락입니다. 예, 낯설어서 그리 반갑진 않습니다. 지금 예, 오늘 할 강의는 맛있는 미술이라는 것인데요. 미술이 맛있을까요? 예, 멋있겠죠. 예, 멋있는 게 미술이고 멋있는 게 남자고 또 여성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맛있다라는 거, 말 그대로 맛있는 것을 표현한 미술을 오늘 강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화면에 보시면요. 아름다울 미자하고 만미자 두 개의 한문이 적혀 있는데요. 둘 다 미자죠. 예, 그거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증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먹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 똑같은 단 소리를 하나를 낼까? 왜 그럴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것이 한국만의 현상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영국에서도 뭔가 멋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테이스트 굿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맛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름다운 이것을 보면 양이 굉장히 크다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예쁜 게 뭔가 먹음직스러운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아름답다는 것이 벌써 먹을 걸 연상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이 맛있는 것과 멋있는 것을 느끼는 감각의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눈은 멋있는 것을 보죠. 입은 맛있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눈은 멀리 있는 것도 멋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멀리 있는 음식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감각이 지닌 여러 가지 차이점이에요. 청각도 후각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느낄 수 있지만 미각은 내 입에 들어와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눈 바깥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야지, 음식처럼 내 입에 들어와야지 이게 맛있어지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맛있는 그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네덜란드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죠? 풍차도 생각나죠. 튤립도 생각나시죠.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의 속성이 어때요? 더치페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더치인이라고 했으니까 바깥에서는 네덜란드인 그랬지만 더치인이에요. 자기가 먹은 것만 딱 내고 나가는 거예요. 되게 잘 살아요. 못 살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살고 일찍서부터 영국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 해양 제국을 이끌어 나가면서 돈도 상당히 많이 모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 심성 속에 있는 종교심이었어요.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어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발전시켰던 미술이 뭐냐 하면 정물화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렸냐면 여러분들이 성화나 초상화나 이런 그림들은 누가 주문을 해야지 그려요. 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얼굴 그려놨다고 와서 사주세요 하고 그림 내밀면 사겠어요? 누가 내 얼굴 그려주세요 그래야지 그 얼굴 그려서 내가 돈을 주고 지불할 텐데 미술시장은 그래서 항상 이전에는 돈 받고 주문 받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누가 주문해서 다리미 하나 만들어주세요, 에어컨 하나 만들어주세요 해서 사나요? 아니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걸 사잖아요. 미술 시장이 바뀌었어요. 미리 그려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려놓고 팔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얼굴은 잘 못 그려요. 뭘 많이 그리겠어요? 정물화, 풍경화, 뭐 이거는 뭐 그려다 놓고 당신이 좋으면 사가세요라고 하겠죠. 오늘은 그 정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정물화가 꽃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려요. 우리가 생각하면 꽃, 과일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네덜란드 정물화에서 아주 특이한 것은 부패 정물화예요. 얘기를 하자면 음식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도
뭐 앵무새가 이렇게 있고 뒤에 보면 햄도 있고 굴도 있고 온갖 산의 진미가 다 모여 있어요. 왜 저 그림을 많이 그렸고 사람들이 많이 걸었을까요? 저걸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림으로라도 저 그림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오늘날 먹방이라고 하죠. 막 채널 돌다 보면 흔히들 걸려요. 삼시세끼, 뭐 윤식당 막 이렇게 걸려서 다 먹는 것들만 해요. 만들고 먹고 뭐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만들고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뭐 혼밥, 혼술, 혼자 먹는 막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 네덜란드 사람들이나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청교도였기 때문에 더 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스스로 못 먹는 것들을 갖다가 저렇게 그려놓음으로써 즐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려진 그림들 속에서라도 아주 싱싱한 과일들, 막 그냥 벌써 그냥 침이 흐르도록 만드는 뭐 이 햄들, 빵들 이런 것들 풍성하게 차려놓은 식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진 찍어놓는데 그냥 밥하고 간장 종지 하나 놓여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 옆에는 막 여러 가지 진해 산미가 쫙 갖춰져 있거나 모양이 예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들을 그려냈어요. 어떻게 본다면 네덜란드 17세기의 저런 정물화가 오늘날 우리의 먹방, 먹사 이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람들은 입에 넣지는 못하더라도 당장 넣지 않더라도 눈으로라도 그것을 보고서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이런 미술들이 만들어져 나가요.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러한 그림들도 있어요. 17세기 정물화에는 이렇게 먹거리를 쭉 내미는 정물화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정물화도 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 이상해요. 뭐 먹을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해골도 보이죠? 꺼진 등잔도 보이죠? 뭐 컵이 좀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는 것도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래된 책들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정물화 속에서도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풍성한 음식을 그리는데 그 풍성한 음식들이 그림 속에서는 그것이 생생하게 항상 새 것이지만, 항상 신선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식탁 위에다 가끔 깜빡 놓고 음식물 놔뒀다가 냉장고 넣는 거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곰팡이가 쓸어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아이 속상해, 얼마 버렸네 라고 생각했지만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 우리가 먹고 즐기고 하는 이 쾌락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니타스라는 개념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바니타스는 허무한 것이에요. 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모든 어떤 지식, 음식 이런 것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갖다가 깨달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옛날의 네덜란드 사람들은 두 가지, 그 욕망을 표현하는 방법과 욕망을 절제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술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현대 그림을 한번 볼게요. 현대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스푼 위에 체리가 아주 얄미울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클래스 올덴버그라고 하는 조각가인데요. 이 사람의 작품은 한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청계천 가시면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도양 소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작품이고요. 이 사람은 조그만 사물들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 스푼은 사람이 올라가도 한 대여섯 명 올라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스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음식들 혹은 자질구레한 일상용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지나칠 수 있었던 아주 세세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그냥 배고파서 막 허둥지둥 막 먹다 보면 음식 맛을 모르고 먹습니다. 음식 맛 까다로운 사람들은요, 비빔밥을 넣으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 상치, 김, 계란, 후라이 뭐 이런 기타 등등을 맛을 다 느끼면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요게 비로소 이제 미식가가 됩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저것이 왜 커졌나, 왜 저런 모양새지라는 것을 갖다가 조금하게 아주 미시적으로 느낄 때 미술이 비로소 내 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씹으면서 그 맛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바로 이제 그러한 의미들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덴버그의 작품은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별 볼 일 없고 일상적이고 흔한 사물들이지만 이것이 저렇게 호수 위에 큰 모습으로 딱 나타나 있으면 어이 저게 뭐야? 저랬었어? 라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덴버그는 그러한 음식들, 특히 패스트푸드 음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먹고 있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요 비슷한 일들을 했던 작가가 다니엘 스포엘이라고 하는 약간 이태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데요. 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있으면은 다 먹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저 상태로 이제 가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파티에 늦게 온 사람들. 그런 어떤 섭섭함 같은 걸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숟갈이 놓여져 있고 남은 음식들이 있고 그것은 아직도 음식의 찌꺼기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먹었던 것 같지요? 예. 우리는 뭘 느꼈을까요? 우리는 저 맛있는 음식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남겨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성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리고 저 식탁은 혼밥을 먹었던 외로운 식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면서 먹었던 맛있는 식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맛있는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눈은 벌써 그것이 맛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바깥에서 식당 들어갈 때 모델을 핥아보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전단지를 이렇게 핥아보고 이거 맛있을 거 하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내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식감들, 맛들 이것을 환기시켜내고 그리고 환기시켜낼 때 그냥 못난 그림들은 환기가 잘 안 돼요. 예쁘고 탐스럽고 한 그림들이 나를 그것을 하기 위해 그렇게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찌 본다면 우리는 맛있는 미술이라고 한다는 것은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미술을 통해서 우리가 맛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을 통해서 미술이 우리한테 감각적으로 열어주는 세계가 또 얼마나 다양하고 작은 것이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